노란색 마스크에 안경을 쓴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급습한 60대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수사본부가 꾸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했습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씨는 체포 당시에도 인적 사항 등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 본격 조사가 시작되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엔 길이 18cm짜리 흉기를 미리 상의 재킷 주머니에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미수입니다.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특정 정당 소속의 당원인지 배우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산지검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어제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부산 가덕도 현장에는 사복경찰 등 40여 명의 경력이 투입됐습니다. 당대표급 정치인들의 공개 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경비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우발 상황 및 인파교통 관리 등을 위해 경찰관 41명을 배치하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경찰의 경호와 경비 태세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평상시에는 당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에 대해 별도의 경호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전담 경호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 행사 일정이라 당대표와 지지자들의 접촉을 경찰이 선제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정치인 피습을 막기 위해 주요 당대표 등의 신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담 보호팀을 조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담 보호팀은 24시간 밀착하는 경호 인력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당 측과 사전 협의해 안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어제 그 긴박했었던 상황, 이재명 대표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어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 건강 상황이 어떤지겠죠. 지금 서울대병원에 저희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긴급 수술을 받은 이재명 대표,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이 면회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전 민주당 관계자는요, 이재명 대표의 상태 언제 면회가 가능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이 대표는 흉기에 찔리면서 크게 손상된 목 안쪽 정맥에 혈관을 재건하는 수술 약 2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병원 앞에는 경찰 병력과 이재명 대표 지지자 몇몇이 밤새 자리를 지켰는데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 병원을 찾아 이 대표를 위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인 10시 반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피습 사건에 대한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수술 경과와 어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당직자와 최고위원 등 관계자는 이 의총을 마친 뒤 오후에 병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터를 둘러본 직후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이 동남권 산업 경제의 새로운 출발, 지금 안 그래도 무너져가는 동남권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핵심 장치라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 다음 일정으로 이동 중인 이 대표에게 한 남성이 웃으며 다가오더니 왼쪽 목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종이왕관을 쓰고 사인을 요청하는 등 열성 지지자로 위장해 의심할 틈도 없었습니다.
계속 사인을 요구하면서 사인 주세요 하면서 팬 돌다가 막 달라들어서 그랬답니다. 이 대표는 그대로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19 불러 빨리. 119.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마친 후 헬기를 타고 이곳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이 대표를 공격한 남성은 충남에 사는 60대 김모 씨로 범행 뒤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이번 피습으로 가덕도 신공항 현장 방문 후 예정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167만 제곱 세대가 되겠고 우리 정치권이 분발해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를 희망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119 불러 빨리. 119. 우리 기자분들 뒤져 빠져오세요.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재 대표님 상태와 관련해서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서울대병원 앞입니다. 자, 우선 먼저 오늘 피습 사건 당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사건이 일어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대양동에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받고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사인을 해달라며 다가온 뒤 갑자기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쓰러진 이 대표는 현장에서 손수건으로 지혈을 받고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이곳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의 열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의 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우발 상황 관리를 위해 경찰관 41명이 배치 중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 의식은 명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경정맥 손상이 의심돼 추가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어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가족의 요청으로 헬기를 통해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이곳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현재는 검사를 마치고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병원에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 대표를 찾아오고 있고 지지자와 취재진들도 대기 중인데요. 이 대표의 정확한 건강 상태는 수술 결과가 나오는 저녁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진정한 유튜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왔습니다. 네, 현장에 지금 계셨다고 해서 저희가 전화를 연결 좀 했는데 네. 당시 근처에 네. 이재명 대표 근처에 계신 걸로 알려졌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저는 한 1m 정도 위에 있었고요. 바로 앞에서 촬영하고 있었고요. 예. 네, 풀단 뒤에서 바로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풀단은 어차피 근접이라 그분이 한 것이 안 찍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다 거기서 끝나고 행사 끝나고 나오면서요. 기자들이 옆에서 질문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했는데
그리고 뒤에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안심을 시킨 것 같아요. 예. 근데 보통에 있는 지휘자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진 한번 찍어달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옆에 살포시 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의심스러웠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앞에서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경호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 대선 때부터 다녀보면은 그 전문 경호 인력이 오면 앞에를 막거든요. 앞에서 사람 경계라는 팀이 2명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이제는 대표님이 이제 경호할 때면 현지 경찰서에서 혁기대나 기동대가 오면 그분들은 전문 경호 인력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빈틈이.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사진 찍어달라고 손 쭉 내밀면서 이제 오른쪽에서 흉기가 대표님 쪽에 향한 거죠. 그게. 그리고 사진을 찍어달라. 그리고 뭐 사인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저는 사진만 찍어달라고 들은 것 같아요. 사진만. 볼 때는. 그러니까 왜 보통 그 지휘자들은 사진 찍어달 때 조용히 말하거든요. 근데 크게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원래는. 그리고 그분이 지휘자가 뭐 저번 달에 현장에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한 2년 넘게 보면은 그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지휘자도 여기도 있고 뭐 서울중앙지법에도 집에 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많이 안 왔어요. 오늘 이쪽에는 또 양산에 가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처음 봤는데 부산에 이쪽에 계신 지휘자구나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꽃가루를 하시는 지휘자분들이 그렇게 코스프레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피켓 정도. 저 이분이 뭐 종이로 된 왕관 형태를 뭐 착용을 했다는데 거기에 뭐 나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쓰면서 접근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지자로 인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유성영 총경 나왔을 때도 가서 관심도 보이고 막 하니까 지지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깐족같이.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뒤 이제 곧바로 쓰러진 모습이 좀 나와 있는데 주변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쓰러졌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알려지는데 혹시 현장에서 좀 들으시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전해드신 내용이 있습니까? 들리지는 않았어요. 대표님이 그렇게 해서 뭐 비명을 지르시거나 그러지 않고 기자분들이 놀래서 여성 기자분들이 비명을 지르셨죠. 여성 기자분들이 순간 놀래시니까 다들. 대부분 20대 기자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자 그리고 피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이제 체포가 되고 제압이 됐는데 그 피의자의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뭐 당당한 기색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행위를 한 다음에 뒤로 빠질 때 경찰 3명 정도가 제압을 했거든요. 근데 좀 그냥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뭐 저항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저항을 할 수가 없죠. 경찰 3명이 60대 남자를 제압하는데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그리고 주변에 계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요. 네, 놀랬죠. 다들. 근데 그 당직자들은 좀 차분하게 신고하고 그다음에 조정재 사무총장이 옆에서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혹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분이 계시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직 조금 더 밝혀져야 할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들여다볼 지점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정화 유튜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